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렉스 에듀. 오늘은 제 헌법 축조 해설 제5강 제4조 평화통일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화면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4조를 한번 읽어볼까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 제4조 평화적 통일조항, 이것은 1987년 현행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것이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조항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것은 현행 헌법에서 처음이다. 물론 그 이전에 유신 헌법에서도 헌법 전문에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문구는 있었지만, 그러나 개별 조항에서 이렇게 규정이 된 것은 현행 헌법이 처음이다. 이렇게 이 점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 평화 통일 조항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의 다른 곳에 이 평화 통일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전문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평화적 통일 조항과 관련된 것이고요. 잠깐만요. 제가 전문에 조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66조 제3항에 바로 그 대통령의 책무 관련해서 제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제69조 대통령의 취임 선서 그 문 안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 등등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제 선서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92조 제1항에 이른바 대통령 소속 기구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설치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인데 제가 태로 썼네요. 이렇게 제4조 평화적 통일 조항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 여러 곳에 또 평화 통일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제4조 평화 통일 조항과 이 제3조 영토 조항과의 관계가 이 평화적 통일 조항의 법적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영토 조항 강의 시간에 알아본 바와 같이 그 영토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 북한의 지위에 대한 어떤 법리가 있었죠. 반국가 단체론, 그다음에 북한 지역은 미수복 지역이다, 이러한 그 조항이 해석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영토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 제정 시행된 법이 뭐냐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반국가 단체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잠입 탈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70년대에 들어서 그 남북한 간에 또 고위급 회담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80년대 들어와서 남북 또 기본 합의가 체결되고, 또 이른바 이제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 대화, 또 평화 통일에 관한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과의 어떤 합의가 여러 번 체결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제3조 영토 조항과는 좀 어긋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제4조 평화통일 조항과도 연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평화적으로 북한과 통일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을 하고 또 북한과의 어떤 그런 교류, 협력,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평화통일 조항에 의해서 근거해서 제정이 되고 시행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남북교류협력법, 줄여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인데 줄여서 남북교류협력법,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줄여서 남북관계발전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이 남북한 간의 이러한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교류 협력을 정부의 승인 또는 지원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둘 조항 간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설정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학설과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내용이 또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은 이해를 하고 또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 하면 89년도인가요? 그 문익환 목사 북한 방문과 관련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 재판 중에 이 문익환 목사 측에서 이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단 말이죠. 그 사건의 격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시간상 자세히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헌법 재판소 이 사건에서의 쟁점 중에 하나가,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관계를 국법과 신법으로 볼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쟁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익환 목사가 처벌된 것은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 탈출죄가 되는데요. 중하게 처벌이 되죠. 그런데 남북교류협력법에는 27조인가요? 이 남북한 간에, 그러니까 북한 지역을 방문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방문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다만 신고하지 않고 승인을 받지 않고 방문한 경우에는 처벌하는데, 그 형량이 국가보안법 잠입 탈출죄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남북교류협력법을 신법이라고 한다면 그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이 되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형이 적은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국법과 신법의 관계를 보지 않고 서로 병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다. 그러한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 적화 노소를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또 반국가 단체다. 이중적 성격,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헌법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또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이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바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고,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국가보안법이다. 그래서 둘은 이렇게 입법 목적이라든가 구성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법과 신법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예.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머리에 담아두시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 남북교류 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법의 내용이 이것을 물어보는 또 지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남북교류 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시간이 될 때 남북교류 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법을 한번 직접 확인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제10 남북교류 협력법에 대해서는 제12조와 제3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2조는 남북한 거래의 원칙에 대해서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제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남한과 북한의 왕래, 접촉, 교역, 협력 사업 및 통신 영무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법위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발전법 제2조 기본 원칙은 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항 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 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1항은 조금 전에 남북 협력법과 같이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2항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 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과 관련해서 이것도 여러분들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남북합의서를 체결 비준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이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요. 국회는 이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그 입법 사항에 관해서는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만 남북합의서 이행 체결 비준한 남북합의서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 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세부적인 남북합의서는 별도로 국회의 어떤 비준 동의권까지는 필요 없고 남북회담 대표 또는 대북 특별 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제22조 남북합의서 공포 마찬가지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이 공포를 하고요. 이 남북합의서 효력 범위와 관련해서는 1항이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하나여 적용을 하고 2항은 대통령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대통령은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고 이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특히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남북합의서 체결에 관한 이 내용은 여러분들 꼭 한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헌법 제4조 평화 통일 조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